2024년 3월 1일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그에 따른 매매 전략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행적 파동 분석과 선행적 파동 분석. 그러니까 후행적 파동 분석은 다 지나고 나서 파동을 카운팅하는 거고요. 선행적, 그러니까 선제적 파동 분석은 preemptive라고 하는 사전적인 파동을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행적 파동 분석을 하면서 선행적이라고 얘기를 한 책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여기 보면 교보문고에서 97년에 샀죠. 97년에 샀으니까 지금 한 27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여기서도 보면 주가 예측 도구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주가 예측을 하기에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나서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파동을 다 알고 나서 예측을 하려면. 왜 그런지 잠시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책 말고 이 책, 엘리어트 파동 이런 회색 책, 이 책이나 이 책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후행적 파동 분석을 다루고 있고요. 선행적 파동 분석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선행적 파동 분석을 다루고 있는 책은 오로지 이 책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마스터 글렌 릴리가 지은 이 책밖에 없는데,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후행적 분석의 문제점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행적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서 1, 2, 3, 4, 5 터미널 나오고 또 1, 2, 3, 4, 5 터미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지그재그냐 아니면 터미널의 진행이냐, 1파, 2파, 3-1, 3-2, 3-3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3-1이냐 아니면은 C냐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언제 확인을 하느냐. 글렌 릴리 책을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파동, C파로 해당되는 파동, 이게 지그재그인지 임펄스인지 확인하는 게 두 번째 파동, 그러니까 C파의 되돌림이 0.618을 넘지 않으면 이 파동은 3-1이 되고 넘으면 지그재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0.618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렸더니 후행적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0.618을 갭으로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대응이 너무 늦네. 이거 언제 기다리고 앉아있냐. ABC 한 줄 모르고 있다가 넘어갔더니 그러면 이거는 지그재그였네 하면서 후행적 파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 가지고는 못해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찬반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책을 25년 동안 봐놓고 다른 책도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계속 엘리어트 파동이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이 후행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냐? 의미가 있죠. 후행적 분석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테슬라 파동인데요. 테슬라가 1, 2, 3, 4파 조정하고 나서 5파 날아가는 거 얘기 드렸거든요. 날아가는 5파가 3파에 1.618이 날아갈 건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후행적 분석도 안 하고 있으면 5파 날아가는 거 그냥 엘 콘도르 빠싸 하면서 그냥 가는구나, 날아가네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적 분석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후행적 분석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그것도 엉터리로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유튜브 가봤더니 WXY를 ABC로 분석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서 구독료 내고 멤버십해서 돈 내고 보시는 분 계시면 도대체 여기 C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C파인지 한 번씩 챌린지를 하세요. 그래야 돈값을 합니다.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도대체 여기서 C파는 어떻게 해서 카운팅이 된 거냐고 물어봐야 그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카운팅 하지. 안 그러면 대충 그려놓고 이거 ABC라고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혹시 파동 분석이라고 하면서 카운팅을 얘기하면 꼭 챌린지도 하고
정말 이 카운팅 믿고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만한지 본인한테도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시면 발전이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행적 분석,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ABC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고점 찍고 나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연장을 또 해서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후행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가는 줄 알아요. 또 나스닥이 계속 가기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거 준비해야 되는데 후행적 분석을 이라도 해놓으면 떨어지는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후행적 분석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할 건 아닌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행적 분석은 일봉 정도, 시봉이나 일봉 정도 가야 이게 이제 끝났구나. 파동 하나 끝났고 그 다음 파동 하나 끝나고 이건 아직 안 끝났네. 그러니까 후행적 분석을 하면 이것도 끝났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아직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열려 있는 파동 분석은 후행적 분석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이게 글렌 릴리가 얘기하는 선행적 분석이에요. 그러면 글렌 릴리가 얘기하는 선행적 분석 그거 잠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아저씨 글렌 릴리 책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왜 어려운지 보시면요. 책 3장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예비적 분석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왜 이런 경우 하면서 막 경우를 지금 써놓고 되게 많거든요. 이게 3장에 대해서. 근데 이 3장에 대한 예비적 분석이라고 얘기해놓고 뭐 이래 복잡한 거를 처음에 내놨나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좀 얘기해주면 좋겠던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게 예비적 분석이 뭔가 하면 선제적 파동 카운팅이에요. 그래서 예비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글렌 릴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나간 거 파동 카운팅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파동 카운팅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은 있죠. 소용은 있는데 너무 늦어. 대응하는 게 너무 늦어. 하루 지나고 나서 대응하면 그 다음날 폭락하는데 이미 늦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늦는 거 말고 예비적 분석해서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글렌 릴리가 얘기한 예비적 분석입니다. 보면 이런 경우 0.618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 100% 넘어가는 경우 난리가 났어요. 이걸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책 폈을 때. 그래 놓고 뒤에 보시면 사후 구성 법칙 이래가지고 이제 써놨어요. 이게 뭐냐? 후행적 분석이에요. 이제 앞에 거 제대로 이제 했는지 뒤에 확인해봐라 하는 얘기인데 이 사후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이 다 글렌 릴리 책에 나오는 후행적 카운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댓글에 보면 어떤 분이 뭔 경우가 그래 많냐? 파동 분석은 간단해야지. 둘 중에 하나 오른다 내린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얘기를 하는데 글렌 릴리 책에 보시면 뭔 경우가 이래 많냐? 뭔 책이 이래? 전부 다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 경우가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몇 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서 지우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 글렌 릴리도 계속 이 경우만 가지고 이 시나리오 가지고 200페이지까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피드백하는 확인 작업을 미래에 일어난 일 가지고 과거를 끼워 맞추냐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제발 챌린지를 하려면 책 좀 보고 준비해가지고 좀 하세요. 근데 간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간단하게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리 간단하게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그래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기왕에 책 목차를 폈으니 또 한 번 더 보시죠. 여기 연장 한다고 네가 무슨 목수냐 그래 얘기했었는데 여기 책을 보시면 연장밖에 안 나와요. 뭔 연장이 이래 많은지. 여기 연장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장이에요. 1번 연장, 1번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3번 연장, 3번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연장만 계속 나옵니다. 글렌 릴리가 목수라서 연장 타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제적 파동 카운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장과 미달, 그 두 가지라고 제가 영상에서 아예 제목으로 넣을 만큼 연장과 미달은 중요합니다. 연장될 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 핑계로 계속 연장 타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장이 됐는데도 연장된 걸 모르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연장을 미리 알지 못한 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책을 보시면요, 이게 무슨 연장 계속 연장된 경우 끝까지 연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책에 있는 목차도 안 보신 분이에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연장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쓸데없이 감정과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댓글창을 열어놓은 게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다가 질문하라고 열어놨더니 그런 분들이 분탕질을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일단 댓글을 다 홀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댓글 홀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다른 조치를 일단 하긴 할 건데, 멤버십 같은 거 진행하기 전에 댓글 홀드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글렌 릴리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제적 파동 분석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후행적 파동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후행적 파동 분석도 제대로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꼼꼼하게 하나씩 5초까지 다 따져가지고 초본까지 다 따져서 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초본까지 다 열어가지고 파동 카운팅 다 한 사람은 월가에서 어떤 노가다가 이거를 또 카운팅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지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구에. 그런데 그렇게 아껴서 했던, 힘들게 했던 파동 카운팅을 뭐 한다고 이렇게 공유를 하냐 궁금하시죠? 미친놈이거나 일할 머리 없는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제가 글렌 릴리 책을 보고 나서 글렌 릴리가 운영한다는 홈페이지 네오웨이브라는 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 너네들 파동 카운팅 한 거 받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파동 카운팅 한 거는 보여주는 게 없고 트레이딩하고 포캐스팅 하는 서비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게 있냐, 내가 카운팅 한 거랑 맞춰볼 수 있게 비교해주는 그런 것도 있냐 그랬더니 이메일을 몇 번을 보낸지 모릅니다. 없대요. 없고 이거 서비스 신청해서 일단 하면 어디셔널리 해줄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보내주길래 2주 거 보내주는데 40불을 내라는 거죠. 그것도 샘플 보는데.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0불. 웬일이네, 별로 안 비싸네 얘네들이. 그랬는데 따로따로 해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포린 마켓 하나, 펀드 하나, 이러면 요것만 120불입니다. 그리고 또 포캐스팅 따로 있어요. 이건 또 따로. 이거 해서 S&P, 비트코인, T노트, 골드, 요것만 하면 한 달에 또 84불. 그러니까 낱개로 이렇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돈을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돈 벌어주다가 공부하다가 그냥 시드 거들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세부 카운팅 보여주는 거는 확답도 없었고 추가 서비스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도 얘네들이 뭐 해줄란가 싶어서 샘플을 궁금해서 봤죠. 이게 안에 어떤 게 있는가를 보니까 이번에도 또 이상한 거 2개만 해놨는데, 그때도 그래놨더라고요. 지금 최근 건데 이게 릴리스 된 지 지금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최근 거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책에 이러면 안 된다 해놓고, 그러니까 A, B, C 내려왔으면 D 올라갔으면 확장형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A, B, C, D, E 다시 타고 올라가는 삼각형. 근데 A, B, C, C보다 큰 D가 나오면 E는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글렌 릴리가 자기가 이제 만든 거예요. 뉴트럴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삼각형이 또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까지 나와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글렌 릴리 책 보고 나서 이거 네오웨이브 들어왔더니 무슨 삼각형을 이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 3장을 보시면 법칙 1, 법칙 2부터 법칙이 쭉 나오는데 38이 넘어가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를 글렌 릴리는 이 케이스를 다 프로그램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나름 만들었어. 글렌 릴리가.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카운팅해서 못 하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X파동의 연장은 프로그램이 안 돼요. X파동 연장을 한번 W, X, Y, X, Z로 했는데 이거를 합쳐서 다시 이게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됐다가 그게 A, B, C가 다시 W가 되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컴퓨터도 돌아버리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로 루핑 에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한다고 걔네들은. 컴퓨터 안에서는. 요즘 나오는 AI로 코딩을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글렌 릴리는 코딩이 다 마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 B, C, D, E, F, G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삼각형이 어딨냐고요. 급하니까 이제 자기가 파동의 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글렌 릴리는 또 해가요. 네오웨이브, 다이아메트릭 이렇게 써놓고 얘를 어떻게 믿냐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거 이제 어떡하나. 책하고 홈페이지하고 딴소리하네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은 보긴 봤는데 이건 또 어떡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트위터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야, 또라이 이런 상또라이가 있나. 아니 로켓 잔해를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고 앉아있어요. 예, 와 진짜 이래까지. 근데 이게 도움이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길래 이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을까? 근데 이 사진을 볼 때 이미 팔콘은 성공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팔콘 1 잔해랍니다. 근데 팔콘은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됐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유튜버의 비트코인 1분봉을 카운팅 해놓은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다가 카운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카운팅이 풀린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그 전에 파동 카운팅이 제발 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카운팅을 하게 되면 꼭 다른 사람들한테 카운팅 할 수 있게 영상을 남기겠다고 저한테 그냥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계속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현물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이때부터 이때까지 참 열심히도 했는데 현물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하고 안 맞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제가 선물로 바꿨어요. 차트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물에서 표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선물은 엘리어트 파동에 다 디테일까지 다 맞습니다. 얼마나 맞냐면요. 이 점 찍힌 거 보이시죠? 이게 나스닥 1초봉이에요. 1초. 나스닥도 1초봉은 다 점으로 찍힙니다. 가끔 가다가 요런 거 하나 이게 있는데 거의 점이에요. 나스닥은. 이게 비트코인 선물인데 선물 1초봉은 1초봉인데도 캔들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0.001초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돼가지고 캔들을 다 그려줄 만큼 정확하더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 영상 끝나고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테슬라는 파동 업데이트는 따로 제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주제에 맞는 얘기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그 유튜버분은 참 고마운데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요새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하도 이상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그분 얘기하면 그분까지 또 싸잡아서 또 그거 할까봐 제가 그분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 매매 패턴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상한 게 제가 그 고점, 종점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던 데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다 고점, 종점 얘기하면서 이만큼 다 드셨을 텐데 실제 매매를 했다면 왜 이렇을까? 드신 분들 많거든요. 여기 고점에서.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긴가민가 하다가 여기서는 안 사고 여기서는 안 팔고 또는 여기서 숏 안 잡고 이쯤 오니까 팔거나 잡으신 것 같아. 또 여기서도 못 믿고 있다가 이쯤 오니까 숏 잡거나 롱 포지션 정리하거나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제가 포지션을 얘기했을 때는 다 고점은 맞았거든요. 저도 포지션 다 정리하고 들어가고 했던 거 다 같은 자리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이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던 거. 조정파와 충격파의 기준. 이게 아무리 내려와도
이게 조정파냐 충격파냐 이쪽 거 보실게요. 이 첫 번째 파동도 보시면 여기를 종점으로 이 터미널 종점이 여기거든요. 터미널 종점을 여기로 보고 ABC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WXY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0.618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충격파 아닌 거죠. 아니 그러면 그때 충격파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걸 갖다가 왜 계속 기다렸냐. 충격파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다시 0.618 안 되는 딱 요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간발의 차이로 멈춘 거.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아주 애를 먹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후행적 파동 분석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기다렸더니 아까 0.618 넘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그재그네. 그러면 파동이 종료된 게 아니라 또 연장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지그재그인데 얘는 왜 0.618을 넘겼냐. 지그재그는 0.618 넘어가면 안 되는데 책에 보면 엘리어트 파동 책에 보면은 이 B파가 지그재그의 B파는 0.618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그재그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ABC 그냥 이거는 A파, B파, C파로 보면 되지 그 지그재그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ABC구나. 그러면 터미널 한 번. 근데 되돌림이 0.618 정도. 또 터미널 나왔으면 여기서 일단은 A파고 B파고 C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제적 전략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숏 잡고 여기서 숏 잡으신 분, 그 다음에 여기서 숏자리 풀고 여기서 풀지는 않았겠죠. 한 이 정도 어딘가에서 풀었겠죠. 여기 이제 추세선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숏 풀고 다시 롱 잡고 지금 롱 홀드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파동이 얘기하는 그게 뭔지 알고 계신 거예요. 파동을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여기 X파동 여기서 마감된 줄 알았는데 더 연장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연장을 막 뭐 연장이 남발한다는 등 얘기하시는데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왜 연장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여기 ABC로 올라갔고 한 번 더 ABC로 연장하면서 C파가 터미널로 올라갔다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되돌린 게 X파가 터미널 아니에요. 터미널의 상승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 되돌릴 때 X파가 0.707 근처까지 왔다가 618에 707 사이에 왔다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786 또 886 선에서 결국 멈춘 거죠. 그 얘기는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만 있었다는 거예요. X파가. 근데 그 뒤에 연장을 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나중에 나스닥 카운팅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이게 X파가 터미널 안에서 그냥 일어났다. 그리고 786은 0.618 루트 한 번 씌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886은 루트 두 번 씌운 거거든요. 0.618을 루트 두 번 씌우면 88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7은 보통 이제 하모닉이라고 얘기하는 파동 이제 분석 방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가 높은 이 피보나치라고 해서 저도 넣어놓고는 있는데 뭐 707, 786, 886 잘 안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618하고 38이니까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이 레인지 안에서 X파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Y파, ABC나 C파, 임펄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여기서 롱 포지션을 못 가졌던 사람도 여기서 롱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롱 포지션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왜? 롱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는 리스크 리워드로 봤을 때 여기 올라간 거에 얼만큼 올라가는지 제가 이만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알고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못하죠. 하지만 이게 X파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Y파가 작지는 않겠다. 근데 결국은 얘네들은 지금 터미널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이용한 전략적 매매 방법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후행적 파동 카운팅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제가 고생을 하면서 카운팅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지만 정교한 카운팅, 후행적 파동 카운팅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게 일주 또는 하루 그 정도 가지고는 늦거든요. 늦기 때문에
preemptive 카운팅을 하는 건데 그 선제적 카운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비트코인인데 RA로 다 열려 있어요. 선제적 카운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얘기를 하겠죠. 이게 무슨 카운팅이냐. 양쪽 다 열어놓고 이래 되면 저래 되고 저래 되면 이래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맞습니다. 당신 그거 어제 귀에 걸었잖아. 근데 왜 코에 걸었어? 하고 따지면 안 되죠. 귀에 걸었던 거 귀걸이고 그거를 빼서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제 귀에 걸었던 거 코에 걸었다고 따집니다. 이거는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제적 카운팅 안 하면 이제 다른 지표로 하면 되죠. 그냥 그분들은 다른 지표 써서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데 굳이 또 와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하긴 한데 뭐 일단 그거는 그렇고 선제적 카운팅은 양쪽이 다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방법은 가능성이 높아지면 리스크 리워드 분석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스톱 로스를 잡고 매매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니면 바로 빠져나온다. 맞으면 홀드하면서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지켜본다. 그게 전략적 매매입니다. 파동 카운팅을 하면서 전략적 매매. 올라오면 여기로 올라왔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동이 W, X, Y, X, Z까지 올라왔는데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러면 W, X, Y, Z가 X파가 이제 한도에 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잡았다가 더 치고 올라가면 스톱 로스 하고 내려가면 먹는 거예요. 먹는데 계속 한정없이 먹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 또 입을 벌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 아니냐. 이 추세선을 치고 내려왔다가 여기 이 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이게 다 닦여버린다 그랬잖아요. 닦여버리면 밑에가 이제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포지션 바꾸고 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숏을 청산하는 거하고 롱 포지션을 새로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숏 청산과 롱 포지션 들어간 진입은 다른 얘기인데 그걸 또 같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건 다른 거고 숏 포지션에 들어갈 때 리스크 리워드와 롱 포지션을 청산할 때 리스크 리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롱 있다가 팔고 숏 잡으면 되지. 하지만 리스크 리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을 공부를 하시면 그 얘기가 뭔지 조금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뭐 글렌릴리 책 장사는 아닌데 책 팔아봤자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엘리어트 파동 책 중에서 프리엠티브 카운팅을 얘기한 책은 그 책밖에 없으니까 그 책을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카운팅과 매매 전략에 대한 기준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기준을 정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기준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따라다니시면 결국 이 투자를 하면서 평생을 하셔야 되는데 평생 다른 사람 얘기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하는 이 매매의 기준을 확립을 해 놓으시면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잃었던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써부터 이제 따기 시작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혹시 돈을 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계속 벌게 됩니다.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제가 프리엠티브 카운팅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제가 이 공짜 리딩방도 아니고 여기서는 사세요. 여기서는 파세요. 여기서는 사세요. 하고 얘기를 앞으로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제 거 투자한다고도 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사라 팔아라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제가 중간에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영상 올리면 아 이쯤 되면은 엑스파가 거의 다 차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네 하는 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그게 리스크 리워드로 봤을 때 아 스톱 로스가 필요한 구간이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여기 이때처럼 터미널이 꽉 찬 터미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포지션을 가져갔더라도 스톱 로스를 안 걸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지금 이 터미널은 꽉 찬 터미널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아, 조금 더 빼는구나. 여기서 잡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잡았더라도 스톱로스 안 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해서 카운팅을 보고 나면 일시적으로 더 빠지는 건지 아니면 파동이 바뀌어서 빠지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부합시다. 공부하시고 중간에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영상 한 50개만 올리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계속 구독자분들이 늘어가지고 제가 책임질 일도 없는데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50개 가까이 됐는데 일단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궁금한 거 제가 답변 드리고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댓글, 이상한 댓글은 일단 다 홀드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이상한 댓글 때문에 질문 못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대신에 책 좀 보고 공부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 있던 거가 있으면 또 영상 얘기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이제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